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앞에서 내린 선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웨딩홀 입구까지는 불과 몇십 미터였지만 그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죠. 주차장에 줄지어 선 고급 승용차들 사이로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하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중년 부부, 흰색 벤츠에서 나오는 젊은 가족, 발레 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건네는 남자들의 여유로운 몸짓까지 모든 것이 선희가 살아온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어요. 5년은 입은 회색 블라우스, 색이 바랜 검정 치마,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진 가방.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신우이 정숙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꼭 와달라고 했으니까요. 언니, 진우 결혼식인데 꼭 와야죠. 우리가 언제 보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웨딩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지나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로비가 펼쳐졌어요.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온 공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 웨딩홀까지 이어져 있었고 벽마다 금빛 장식과 대형 꽃꽂이가 자리하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연한 화장, 미소 띤 얼굴. 하지만 그 미소는 선희를 보는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여직원의 시선이 선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고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초대받으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올 리 없다는.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았어요. 신랑 어머니가. 저희 신우이거든요. 손에 든 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펜으로 쓴 강정숙 귀하라는 글씨도 삐뚤삐뚤했어요. 여직원은 봉투를 보더니 다시 선희를 보고 명단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선희요. 여직원의 손가락이 명단 위를 천천히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찾았어요. 30초, 40초, 1분.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선희는 그 시간 동안 로비 한쪽에 걸린 대형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피곤에 절은 눈가, 구부정한 어깨. 거울 속 자신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계시네요.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아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방명록을 선희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선희가 볼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선이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도 글씨가 줄을 벗어나 흐트러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경쾌한 인사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선희가 고개를 돌리자 50대 중반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여자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여자의 손에 든 샤넬백이 로비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 측 귀빈이시죠? 여직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한 미소, 공손한 자세, 정성스럽게 건네는 방명록. 선희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했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선희는 조용히 물러나 웨딩홀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하객들 사이에서 선희는 벽 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걸었어요. 웨딩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렸죠. 선희는 모르는 곡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희는 압도당했어요. 200석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 수십 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을 반짝이며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무대 양쪽에는 사람 키보다 큰 꽃 장식이 있었습니다. 흰색 장미, 분홍색 작약, 연보라색 수국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미 100여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쪽 VIP 좌석은 거의 찼고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명함을 주고받고 드레스 입은 여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의 자리라는 듯이요. 선희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어디에 앉아야 할까? 앞쪽은 감히 갈 수 없었고 중간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선희는 가장 뒤쪽으로 걸었어요. 7열 중 맨 뒷줄, 가장 왼쪽 끝자리. 조명도 상대적으로 어둡고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지만 그곳이 선희의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숨을 고를 수 있었죠. 옆자리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명품 백을 들고 있었어요. 여자가 선희를 봤습니다. 시선이 선희의 낡은 옷을 훑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몇 센티미터, 미세하지만 명백한 거리였어요. 선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가 재벌가 딸이래요. 아버지가 대림건설 임원이라던데. 신랑 어머니도 복 많으시네.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피로연이 호텔 최고급 연회장이래. 1인당 30만 원짜리라던데요. 선희는 가방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5만 원.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었죠.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결혼식 시작까지 20분.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대화가
옷 스치는 소리까지도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오는 친척 결혼식. 선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걸까? 초대장을 받았을 때부터 오지 말까 고민했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지만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결혼식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웨딩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갔어요. 하객들이 계속 입장하면서 만들어내는 소음이 커졌습니다. 인사하는 소리, 웃음소리, 하이힐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웨딩홀을 가득 채웠죠. 앞쪽 좌석에는 신랑 측과 신부 측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대림건설 임원이라고 했죠. 그의 주변으로 비슷한 연배의 남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시계들이 반짝였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도 화려했어요. 한복을 입은 여자들은 비단 치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걸었고 맞춤 양복 입은 남자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보석 반지와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마치 작은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선희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것이 정상이구나. 결혼식이란 원래 저렇게 화려한 거구나. 자신의 결혼식은 30년 전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예식장, 하객은 50명도 안 되었고 피로연도 간단했죠. 그때는 그것도 행복했어요. 민수가 옆에 있었으니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자. 20년 전에 죽은 사람,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 사람.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입구를 바라봤고 인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도 고개를 들었어요. 강정숙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60살의 신랑 어머니. 고급스러운 연보라색 한복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비단 치마가 걸을 때마다 우아하게 흔들렸죠. 옆에는 남편 최강수가 함께했습니다. 63살 회색 정장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죠?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더없이 기쁜 날이었죠. 정숙은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면서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뒷좌석으로 향했어요. 구석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한 여자. 낡은 옷차림, 고개 숙인 모습. 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선희, 남편의 형수. 아니, 옛날 형수.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숙은 몇 초간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인사를 해야 할까?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할까? 여보, 왜 그래?
누구 봤어? 남편 광수가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그리고는 앞쪽 좌석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선희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알아보고도 지나쳤다는 것을요. 가슴 한편이 철렁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정숙의 아들 결혼식이니까 초라한 형수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선희의 옆 13자리 앞쪽에는 여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부 측 친척들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람에 실려 선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봤어? 뒤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어디? 한 여자가 고개를 돌려 선희를 봤어요. 선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저기 맨 뒤 구석. 회색 블라우스 입은 사람. 아, 신랑 측 친척인가 봐. 옷차림 좀 봐.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이런 결혼식에 와? 격이 안 맞잖아. 형편이 안 좋은가 보네. 불쌍하긴 하다. 신랑 집안도 원래 그렇게 좋지는 않았대. 어머니만 재혼 잘해서 괜찮아진 거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웅성거림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선명하게 들리는 게 신기했죠. 선희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더 아팠으니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딸 수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결혼식 잘 다녀오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피곤하시면 일찍 나오셔도 돼요. 사랑해요. 선희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어요. 28살 딸.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 더 어른스러웠던 딸. 고생만 시킨 딸. 선희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웨딩홀 안에서 휴대폰을 두드리는 것이 실례일 것 같아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좀 더 장엄한 곡으로요.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앞을 향해 자세를 바로잡고 대화를 멈췄습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턱시도를 입고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웅장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웨딩홀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신랑 최진우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30살 검은색 턱시도가 완벽하게 그의 몸에 맞았어요.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왔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신부가 입장했어요. 한수연, 28살.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레이스와 비즈 장식이 걸을 때마다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왔죠.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선희도 박수를 쳤어요. 작은 박수였지만요. 신랑 신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섰고 주례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그 말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무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신랑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아들, 민수의 조카. 선희는 진우를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민수가 죽은 후 정숙 가족과는 연락이 거의 끊겼으니까요.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장례식 이후로 20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죠. 20년이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그렇게 컸어요. 수진이는 회사원이 되었고 동현이는 대학을 졸업했죠. 혼자서 다 키웠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주례사가 끝났습니다. 성혼 선언이 있었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피로연이 남아 있었어요. 선희는 지금 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하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피로연을 기다리고 있었고 선희도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지만요. 오후 3시 10분 신랑 신부가 무대에서 내려와 하객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웨딩홀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피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무대에 올랐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회자가 명단을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신부 측 귀빈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대림건설 부사장, 전무, 상무. 한 명씩 일어나 인사했고 짧은 축사를 했어요. 모두 세련된 말솜씨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신부의 대학 은사가 소개되었어요. 서울대 교수. 따뜻하고 감동적인 축사를 전했죠. 신부 측 친척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선희는 뒷자리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결혼식. 역시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예요. 피로연이 끝나면 조용히 나가면 되죠. 이제 신랑 측 귀빈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졌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는 톤이었죠. 특별히 오늘 신랑의 멘토이자 사업 파트너이신 분을 모셨는데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보며
누구일까 궁금해했어요. 이분은 불과 15년 만에 작은 무역회사를 대기업 그룹으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현재 직원 500명, 연 매출 3천억 규모의 기업을 이끌고 계시죠. 사회자가 잠시 멈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TK그룹 박재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쪽 VIP 좌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첫인상은 화려했어요. 고급 맞춤 양복이었는데 네이비 색상의 은색 실크 타이를 메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았어요.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가 온몸에서 풍겼죠. 박재현이 무대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자가 공손하게 마이크를 건넸고요. 박재현이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선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약간 쉰 듯한 음색. 선희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매일 아침 잘 잤어? 라고 물어주던 목소리. 밤마다 귀에 속삭이던 사랑해라는 말의 목소리.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의 목소리. 강민수. 선희의 입술이 그 이름을 만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박재현이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진우군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진우군은 스타트업을 막 시작한 청년이었죠. 하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박재현은 능숙한 화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사업가를 만나다니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어요. 박재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봤어요. 오른쪽 입꼬리가 왼쪽보다 살짝 더 올라가는 비대칭 미소. 민수가 기분 좋을 때 짓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투자를 결정했고 지금은 함께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말을 할 때마다 제스처를 했는데 주로 왼손을 사용했죠. 민수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던 그 왼손잡이. 선희의 시선이 박재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죠. 하지만 뼈대는 변하지 않았어요. 턱선, 콧날, 이마의 선, 그리고 왼쪽 귓볼 뒤, 저기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길이 3mm 정도의 검은 점. 선희는 그 점을 알아요. 민수의 점, 결혼 전부터 있던 점. 선희가 민수의 귀를 만질 때마다 손가락에 닿던 그 점. 박재현이 무대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익숙했어요. 왼발을 디딜 때 발끝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했죠.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선희는 알았어요. 민수가 어릴 때 발목을 다친 후로 생긴 버릇. 왼발을 삐딱하게 디디는 그 버릇. 오늘 진우군이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희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탁에 민수, 여보, 커피 한 잔만 더 줄래?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하던 인사. 선희야, 나왔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모두 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선희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박재현의 축사에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쳤지만 아무도 뒷자리의 선희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박재현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랑 신부를 향해 건배를 제안했어요. 진우군, 수연양, 평생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순간 선희는 보았습니다. 박재현의 왼손 검지,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길이 2cm 정도에 가는 선. 세월이 지나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보였죠. 선희는 그 흉터를 알았습니다. 22년 전의 일이었어요. 민수가 집에서 선반을 고치다가 공구에 손을 베었죠. 피가 많이 났어요. 괜찮아. 그냥 두면 돼. 민수가 병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지만 선희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5바늘을 꿰맸어요. 민수는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선희 손을 꼭 잡았고 선희가 오히려 괜찮아. 금방 끝나라고 위로해줬던 그날. 그 흉터. 지금 저 남자의 손에 있는 바로 그 흉터.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가 강민수라고,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남편이라고. 박재현이 축사를 마쳤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재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간 그 미소를 지으며요.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VIP 테이블 첫 번째 자리.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였어요. 박재현의 아내. 박재현이 자리에 앉자 영희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가 뭔가를 속삭였고 박재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손을 들 힘도 없었죠. 그저 앉아서 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본 남편. 아니, 남편이었던 남자. 지금은 박재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완전히 낯선 남자. 사회자가 다른 하객들을 계속 소개했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피로연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선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남자의 목소리만, 저 남자의 미소만, 저 남자의 흉터만이 선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그 긴 세월, 선희는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을 키웠고 청소일을 했고 빚을 갚았습니다. 울었고 견뎠죠. 그런데 민수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고급 양복, 아름다운 아내, 화려한 삶. 선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죠. 옆자리 여자가 선희를 힐끗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빛이었어요. 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저 남자가 강민수라는 것,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죠. 하지만 눈은 박재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모든 표정을, 모든 제스처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박재현은 VIP 테이블에서 다른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건설사 임원들, 사업가들, 모두 성공한 중년 남자들이었죠. 와인을 마시며 웃고 명함을 주고받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모습. 박재현은 그 자리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세계에 속했던 사람처럼요. 하지만 선희가 기억하는 민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민수는 소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죠. 술도 별로 못 마셨고 농담도 서툴렀어요. 그런 민수가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20년이면 가능한 걸까? 박재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건배를 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왼손 검지의 흉터,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는 그 선.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저 남자가 정말 민수가 맞는지. 피로연이 한창일 무렵 박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내 영희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는 웨딩홀 밖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방향이었죠. 선희는 몇 초간 망설였어요. 따라가야 할까?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죠.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희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었죠. 선희는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세상이 달라졌어요. 웨딩홀의 시끌벅적함이
문 너머로 차단되고 고요함이 찾아왔죠.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흡수했습니다.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어요. 박재현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몇 미터 뒤에서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당신이 민수 맞죠? 아니면 왜 우릴 버렸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박재현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선희는 화장실 앞 소파에 앉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호텔 직원 한 명이 카트를 밀고 지나갔고 선희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죠. 선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죠. 저 남자가 정말 민수일까?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흉터, 걸음걸이. 다 맞아.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박재현이 나왔습니다. 손을 턱으로 털고 있었죠. 웨딩홀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선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박재현이 멈췄습니다. 선희를 봤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길을 비켜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선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입술이 약간 벌어졌고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죠.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습니다. 3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선희에게는 영원 같았어요. 그 3초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오직 시선만으로. 선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박재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어요. 강민수 아니에요? 그 이름. 2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복도의 고요함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박재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턱이 굳었고 주먹이 쥐어졌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정을 지우려 애쓰는 게 눈에 보였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하지만 선희는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 아래 깔린 떨림을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한 발짝 옆으로 비켰어요. 선희를 피해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선희는 다시 앞을 막았습니다. 왼손 검지 흉터,
선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22년 전에 공구에 베어서 생긴 거잖아요. 박재현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쌌어요. 흉터를 가리려는 듯이요. 제가 당신 병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5반을 꿰맸잖아요. 선희가 한 발 다가섰어요. 주사 무섭다고 제 손 꼭 잡았잖아요. 박재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눈을 봤어요. 그 안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혼란, 모든 감정이 그 눈 속에 있었어요. 왜 죽은 척 했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요?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죠. 하지만 이내 그것마저 지웠습니다. 차가운 가면을 다시 썼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강민수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선희를 피해 옆으로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웨딩홀 쪽으로 향했어요. 민수 씨,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재현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죠.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에서 사라졌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카펫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그 긴 세월을 혼자 견뎠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아이들을 키웠고 빚을 갚았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아내와 함께. 선희는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호텔 직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었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희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는 옷에 먼지를 털고 가방을 다시 메었습니다. 직원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복도를 걸었어요. 웨딩홀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출구 쪽으로.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 죽은 척 했는지, 왜 자신들을 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요. 선희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웨딩홀 쪽으로 걸었어요. 이번에는 확고한 걸음이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죠. 20년을 혼자 견뎌낸 여자였습니다.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웨딩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뒷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앙 통로를 따라 걸었죠. 앞쪽으로, 박재현이 있는 곳으로, 진실이 있는 곳으로 선희가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고했어요. 뒷자리에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녀를 하객들이 하나둘 알아차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낡은 옷차림의 여자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 사람 누구야? 아까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뭐하러 앞으로 가는 거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었죠. 박재현이 앉아있는 VIP 테이블, 그곳만 보였어요. 박재현은 아내 영희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박재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희의 발걸음이 그들 앞에 멈췄어요. VIP 테이블 바로 앞.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죠. 웨딩홀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하나둘 멎었어요. 모두가 선희를 보기 시작했죠. 박재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영희도 선희를 봤습니다. 의아한 얼굴이었죠.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 영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선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웨딩홀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강민수 맞죠? 정적이 흘렀어요. 3초, 아니 5초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20년 전 죽은 척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죽은 척 했다고? 저 여자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박 회장님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 박재현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만 비쳤어요.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이었죠. 하지만 선희는 알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부인.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톤이었죠. 제가 누군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손을 펼쳐 보였어요.
이성적으로 대화하자는 제스처였죠.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확 떠올랐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이라는데 왜 이러세요? 당장 나가세요. 영희가 선희에게 다가서려 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박재현만 보고 있었죠. 왼쪽 귓볼 뒤에 점 있잖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왼손 검지에 흉터도 있고요. 22년 전에 공구에 베어서 생긴 흉터. 박재현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어요. 턱이 굳었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걸을 때 왼발을 바깥으로 디디는 버릇도 그대로고요. 선희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요. 다 똑같아요, 민수 씨. 당신이 강민수예요. 내 남편이에요. 선희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전한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신랑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신부 수연이 놀란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죠. 정숙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에게 달려왔어요. 언니 제발. 정숙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선희의 팔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선희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눈물이 고였어요. 저 사람 내 동생 맞아. 민수 맞다고. 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재현을 봤어요. 박재현도 정숙을 봤죠. 둘의 시선이 잠깐, 아주 잠깐 교차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뭔가가 오간 것 같았어요.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선희를 끌었습니다. 언니, 민수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제발. 아니야. 선희가 소리쳤어요. 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민수라고. 목소리, 걸음걸이, 흉터 다 똑같다고. 테이블 옆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부인,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모시고 나가야겠습니다.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을 똑바로 봤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왜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요? 왜 죽은 척한 거예요? 박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인.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주었어요.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예훼손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당장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그 눈 속에서 봤습니다. 깊숙이 숨겨진 두려움을요. 경호원들이 선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가시죠. 선희가 몸부림쳤어요. 나요. 손 놔. 하지만
경호원들의 힘이 셌습니다. 선의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선의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어요. 나 혼자 청소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고등학생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학교 끝나고 밤 11시까지 경호원들이 계속 끌었어요. 선희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동현이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휴학했어요. 2년 동안 돈 벌려고. 선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요? 웨딩홀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음악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신랑 신부 하객들, 웨이터들, 사회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박재현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영희가 박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여자 대체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저래요? 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희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을 스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선희를 웨딩홀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강민수, 비겁자.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릴 어떻게.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차단되었어요. 웨딩홀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 광수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박재현도 잠깐 정숙을 봤어요. 그 짧은 시선 교환. 3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요. 신랑 진우가 황급히 박재현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 여자가 대체. 박재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진우군.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착각한 것 같아. 신경 쓰지 마. 주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해프닝이 있었네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계속 즐겁게 보내시죠.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깨진 뒤였어요.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피로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하객들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뭐였어? 저게. 박 회장님 옛날 아내라고 했어? 20년 전에 죽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박 회장님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영희가 박재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여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박재현이 영희를 봤습니다. 확고하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완전히.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의심이 서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모르는 사람이라기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빠른 걸음으로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불안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웨딩홀의 피로연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자리 잡았죠. 저 여자는 누구였을까?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대기업 CEO? 이게 당신이 살던 방식이었어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수진이가 고등학생 때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동현이는 대학 2년 휴학했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공사장에서 막노동했어요. 나는요? 선희의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20년 동안 청소 일했어요. 남의 집 변기 닦고 바닥 닦고 쓰레기 버리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서 아플 때도 참았어요. 진통제 먹고 일하러 갔어요.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라운지를 물들이기 시작했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선희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죠. 울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미안해? 그게 끝이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고작 미안하다고?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게 다예요?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봤어요. 선희가 민수 앞에 섰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죠. 민수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피곤한 눈가.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20년 전에 사랑했던 그리고 미워했던 그 남자. 왜 죽은 척한 거예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궁금해요. 이유가 뭐였어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를 똑바로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비자금 문제가 있었어.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상부에서 비자금을 만들라고 했고 나는 그걸 담당했어. 실무자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 윗사람들은 다 발을 뺐어. 나한테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 주먹이 떨렸어요. 증거도 다 내 앞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계좌도 서류도.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 살려면 사라져야 했어. 선희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텐요? 우리한텐 말도 없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당신들까지 조사받을 수 있었어. 위험했어. 거짓말. 선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 버리고 혼자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민수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희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었고 모든 것을 잃기 싫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민수가 작게 말했어요. 맞아. 나는 살고 싶었어. 처음으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비겁했어. 겁쟁이였어. 가족보다 내가 먼저였어.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선희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봐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당신은 살았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자가 됐고 새 가정 꾸렸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근데 우린요? 우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라운지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수와 선희,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모습, 선희가 민수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여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희가 민수의 팔을 놓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민수도 영희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영희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에게 다가왔죠.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선희를 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까 웨딩홀에서 난리친 사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둘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여보. 민수는 영희를 봤습니다. 15년. 함께 산 시간이었어요. 영희는 박재현의 아내였습니다. 강민수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였죠. 민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선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영희가 놀라서 선희를 봤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선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죽은 제 남편이랑 얼굴이 비슷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영희의 얼굴에 의아함이 번졌습니다.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옷, 초라한 모습, 눈물 자국. 영희의 눈빛에 동정이 스쳤죠. 그래요? 정말 착각이었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을 잃고 나서 가끔 이렇게 돼요. 비슷한 사람만 봐도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네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몸을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죠. 선희 씨, 민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선희의 발걸음이 잠깐,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죠.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라운지에는 민수와 영희만 남았습니다. 영희가 민수를 빤히 봤어요. 여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여자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민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응,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창백해져요? 손도 떨리고. 영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봐요, 여보.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영희를 봤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착각한 거야. 불쌍한 사람 같더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가자. 피로연이 기다리고 있어.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래요. 가요.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선희는 이미 멀리 가고 없었죠. 민수는 복도 끝을 봤습니다. 선희가 사라진 방향을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자. 영희의 손을 잡고 웨딩홀로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로비에는 하객 몇 명이 있었어요. 담배 피우러 나온 남자들, 화장 고치러 나온 여자들. 선희를 보는 순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자야, 아까 난리친 사람.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박 회장님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 불쌍하긴 해. 남편 잃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저런 사람들 있잖아. 정신병원 가야 하는데. 선희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듣지 못했어요.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죠. 정숙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를 한 손으로 쥐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려요. 선희 앞에 섰어요. 숨을 헐떡이며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정숙이 더 세게 잡았어요. 미안해요, 언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정숙을 봤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것.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정숙 씨. 선희가 작게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살아야 하니까. 가족 있고 생활 있잖아요. 손을 빼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냥 이제 가려고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어. 눈치챘어야 했는데. 핸드백을 열었어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묵직해 보였죠. 이거라도 받아요, 언니.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2천만 원 있어요. 언니가 쓰세요. 선희는 봉투를 받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어요. 됐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언니, 그래도. 정숙이 봉투를 더 밀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고 그 고생을 됐다니까요. 선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러 왔어요. 몸을 돌렸어요. 그 돈으로 정숙 씨나 잘 사세요. 진우 결혼 축하해요. 걸음을 옮기려는데 정숙이 다시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중에라도 연락해요. 제발. 애타는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끝내지 말고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언니. 선희는 정숙을 봤습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봤어요. 정숙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가족은 20년 전에 끝났어요. 정숙 씨.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그냥 남이에요. 팔을 빼냈어요. 정숙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선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받지 않은 봉투, 전할 수 없는 미안함.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선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선희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해는 거의 졌어요. 하늘이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손잡고 걸었죠. 선희는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인도에 섰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건물이 거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유리창, 높은 층들. 저 안에 민수가 있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사는 남자로. 선희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느끼고 싶었지만 감정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앞을 향해 걸었어요. 호텔 2층 VIP 라운지 창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선희의 작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 민수의 손이 창문에 닿았어요. 차가운 유리. 그 너머로 선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미안해. 선희야.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습니다. 영희가 민수 뒤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떨리는 어깨, 창문에 닿은 손,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으니까요. 여보, 들어가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봤죠. 선희가 사라진 그 방향을요. 여보. 응, 알았어. 민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서 감정을 지웠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박재현의 얼굴로. 가자.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웨딩홀로 돌아갔습니다. 피로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떨림을 감췄죠. 웨딩홀의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즐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뭔가가 깨졌다는 것을요. 정숙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신랑 진우는 불안한 얼굴로 박재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선희는 호텔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둠 속으로 선희가 비탈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호텔에서 멀어질수록 거리는 평범해졌어요. 고급 승용차 대신 시내버스가 다니고 화려한 간판 대신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죠. 선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5시 주말 저녁에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아이는 풍선을 들고 웃었어요. 연인들도 많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젊은 남녀. 서로를 보며 웃고 장난치고 행복해 보였죠. 선희는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혼자서요. 20년 동안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예요. 그게 선희의 삶이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고 레스토랑 안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따뜻한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선희에게만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지만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였어요. 선희는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사람들이 건넜어요. 선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춰 섰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선희만 서 있었어요. 신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빨간불. 차들이 지나갔어요. 경적 소리, 엔진 소리, 도시의 소음이 귀를 가득 채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방에서 꺼냈어요.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선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빠를 봤어라고 말할까? 아빠가 살아있어라고 말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어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5번, 6번. 선희는 받지 않았어요.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이 멎었죠. 몇 초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 좀 받아요. 걱정돼요. 집에 언제 오세요? 선희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마다 느껴졌어요.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신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선희가 건넜어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서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10m 앞. 선희는 그쪽으로 걸어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한 의자였지만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이 이제야 풀렸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랏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20년 전에도 이런 하늘을 봤던 것 같았어요. 민수와 함께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둘이서 한강공원을 산책했었죠. 벤치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 100년 동안 함께 살자. 민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100년요? 그럼 너무 짧은데. 1000년 살아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었죠. 민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1000년.
아니 만년이라도. 그때는 믿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하지만 영원은 겨우 10년이었어요. 민수는 떠났고 선희는 혼자 남았죠. 버스가 왔습니다. 102번. 선희가 타야 할 버스였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기사가 선희를 봤어요. 잠시 기다렸죠. 하지만 선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버스가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집에 가서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동현이에게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야 할까? 없던 일로 해야 할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다시 버스가 왔습니다. 102번. 두 번째 버스였어요. 선희는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죠. 옆 의자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버스 안 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102번 버스 2번이나 갔는데 안 타시길래. 다른 번호 기다리세요? 아니요. 102번 맞아요. 그럼 왜 안 타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싶을 때. 하지만 결국엔 가야 해요. 집에. 할머니가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요. 세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102번.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나는 이거 타야겠네. 아가씨도 빨리 집에 가요. 밤에 위험해요. 버스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났어요. 정류장에는 선희만 남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라고.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선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동현이가 기다리는 집.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집. 네 번째 버스가 왔습니다. 102번. 선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뻣뻣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던 걸까? 버스에 올랐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어요. 삑 소리가 났습니다. 뒷자리로 갔어요.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화려한 조명, 높은 건물. 저 안에 민수가 있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남자. 선희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건물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 차들, 건물들. 모든 것이 흘러갔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엄마, 수진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완전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수진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결혼식은 어땠어요? 괜찮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선을 그었죠.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알 필요가 없었어요. 좋은 결혼식이었어. 다행이다. 엄마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 그럼 집 오시면 씻고 바로 주무세요. 저녁은 제가 이미 준비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딸. 엄마, 왜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감기 걸리셨어요? 약 사러 가야 하나? 아니야, 괜찮아. 따뜻한 물 마시면 돼. 알았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엄마. 응, 곧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나타났어요. 집 근처였습니다. 20년을 산 동네. 선희가 혼자 아이들을 키운 곳. 가난했지만 버텨낸 곳. 버스가 선희의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선희가 일어섰어요.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버스가 떠났습니다. 선희는 집으로 걸었어요.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죠. 낡은 연립주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선희의 집은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3층 복도에 섰습니다. 집 문 앞,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있었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주방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선희가 대답했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씻고 오세요. 금방 차릴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8살 딸. 엄마를 닮았지만 엄마보다 강한 딸. 고생만 시킨 딸. 응, 그럴게. 선희가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20년을 산 방. 선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봤어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민수도 있겠죠. 박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아내 영희와 함께.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삶은 계속된다는 것, 내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 청소일을 나가야 한다는 것, 수진이와 동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 진실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삶은 계속됩니다. 엄마 밥 먹어요.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선이가 일어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20년의 무게가 실린 얼굴.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얼굴. 여전히 견뎌낼 수 있는 얼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앉으세요. 선이가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주 앉았어요.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소박한 반찬,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것이 선희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민수는 다른 삶을 선택했지만 선희는 이 삶을 지켰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졌어요.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났고 내일이 시작될 거예요. 선희의 삶도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을 품은 채 혼자서 하지만 견뎌낼 거예요. 20년을 견뎌냈듯이. 왜냐하면 선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수진이와 동현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